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2.5 버전 공개 방송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에 나올 2.5 버전 신캐릭터 픽업 가차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비소입니다. 비소는 보성 바람 속성 수렵 캐릭터입니다. 일단은 먼저 스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수렵 운명의 길을 걷는 비소 장군은 각종 전투에 능합니다. 그녀의 일반 공격과 전투 스킬은 각각 권총검과 도끼를 사용해 적에게 바람 속성 피해를 가하죠. 장군도 파트원과 긴밀히 호흡을 맞춥니다. 동료가 적을 공격하면 비소 장군은 적에게 추격을 발동하고 자신이 가하는 피해를 증가시켜요. 아군이 공격을 한 다음에 추가 공격을 발동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 공격이 발동되면 여기 스택을 쌓아요. 자기가 가하는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효과를 받았는데 아마 이거는 턴제 스킬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버프 계열도 전부 턴제로 하지 영구로 중첩되는 스택을 넣죠. 물론 이제 그 스택이 최대치가 얼마이냐가 조금 관건이 되겠죠.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비소 장군은 즉시 특성 1회를 발동해 추가 공격을 가해요. 필살기 기술을 사용해 비소는 6포인트의 이황 포인트를 소모하고 권총검 또는 도끼로 연속 공격을 가한 후 적에게 최고의 일격을 발동합니다. 이왕은 최고 12포인트를 누적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상태의 적을 상대할 때면 각기 다른 전투 수단을 사용해야 해. 예를 들어 권총검 공격은 격파된 적에게 보시면은 여기 있던 스택만큼 머리 위에 스택이 뜨거든요. 아마 이 횟수만큼 추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궁극기를 시전하면은 우리 아케론처럼 특수 상태에 진입해서 이 해당 횟수만큼 추가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피해를 가할 수 있어. 만약 적이 격파되지 않았다면 도끼로 공격해 더 높은 피해를 가할 수 있지. 일단 이게 좀 메커니즘이 참 특이해요. 왜냐면은 아케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오토 돌리면은 알아서 스탯이 3개 이상 쌓여있는 캐릭터를 가장 우선적으로 때립니다. 근데 이 비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써줘야 돼요. 이 강인도에 따라 다른데 강인도가 없으면은 이봉 공격에 있는 총검 아닐 경우에는 도끼를 써야 피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써야 한다는 거죠. 물론 오토로 했을 때도 메커니즘이 짜여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수동폰을 좀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장군님은 비수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맵에서 사용하면 이동 속도가 증가하며 일정 범위 내 다수의 적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장군님이 비수 상태에서 공격을 발동하면 끌어당겨진 모든 적과 함께 전투에 진입하며 전투 진입 후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장군님은 이황 포인트를 획득하죠. 당긴 적이 많을수록 피해가 증가합니다. 경류 스킬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만 특이점이라면 저기 끌어당긴다는 건데, 그러니까 모리 사냥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네임드급이 적용이 되느냐. 경류의 비술의 단점이 뭐냐면은 분별된 적이어야지만 경류의 비술이 적용이 돼요. 그런 것처럼 비소도 아마 타격으로 전투를 진입해야지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입장을 해야 되는 이 주간 보스, 이 유물작에서는 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수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애매한 점이라면 바로 수렵이라는 거예요. 현재 수렵에 대한 메커니즘이 안 좋다고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상향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렵이 세진 건 사실이에요. 파멸 캐릭터들, 방사 피해를 갖고 있는 파멸 캐릭터조차도 수렵이랑 딜 차이가 그렇게 심하긴 하지 않아요. 파멸들로도 충분히 딜이 많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다들 대상 기준으로도. 파멸과 비교했을 때 수렵이 그렇게 큰 메리트를 갖는 경우가 현재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스펙, 그러니까 이제 데미지 퍼센테이지나 그런 게 좀 나와봐야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올 5성 캐릭터는 영사입니다. 불속성 풍력 캐릭터죠. 현재 우리 반디팟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우리 갤러거, 이 갤러거를 대신할 캐릭터가 아니냐고 옛날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외모는 합격점이에요.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외모는 합격점이고, 일단 스킬 한번 보시죠. 전투 중 저의 전투 스킬은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모든 아군의 HP를 회복시켜요. 특성으로 저의 전투 스킬은 연기 동물 부원을 소환하죠. 부원이 행동하면 추가 공격을 발동하고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며 모든 아군의 디버프 효과를 한 개 해제하고 HP를 회복해요. 추가 공격만 있다 캐릭터입니다. 이제 신군이나 군이처럼 소환물 캐릭터인데 특징은 이제 전투 스킬이 적 전체를 공격하고 소환물을 소환하는 취급입니다. 즉 전투 스킬을 써야지만 소환수로 소환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이 소환수는 적을 공격할 때마다 체력 회복과 디버프 제거까지 같이 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요즘 나오는 5성급은 전부 다 디버프 제거가 하나씩은 달려있기 때문에 꽤 무난한 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이 필드에 있을 때 제가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그의 행동 횟수를 늘릴 수 있어요. 보시면은 전투 스킬을 처음 쓰면은 5번, 그 다음은 좀 더 적은 수치로 증가를 하는데 영구히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영구 유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필살기를 발동하면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모든 아군을 치료하는 동시에 모든 적을 감취에 빠뜨립니다. 감취 상태의 적이 받는 격파 피해도 증가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격파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점. 갤러거가 현재 들어가 있는 우리 반디팟에 아마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투 진입 전 비수를 사용하면 다음 전투 시작 시 즉시 구원을 소환할 수 있고 모든 적을 감취 상태에 빠뜨린답니다. 비술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버프 계열 같아요. 그리고 소환물을 소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기 디버프 걸린 상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반디 같은 경우에는 첫 턴에 전투 스킬 사용하고 바로 궁극기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힐러들이 속도를 그렇게 안 챙기는 거에 반해서 반디는 속도를 엄청나게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디가 가장 먼저 행동을 해도 이미 디버프가 걸렸기 때문에 격파 피해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는 매우 장점이다. 다만 원래는 전투 스킬 사용하면은 5스택이 쌓였던 게 지금은 3스택, 좀 스택이 좀 적게 쌓인다는 게 좀 아쉬운 편이죠. 그리고 우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러거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일단은 성급 다른 것도 있고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4성이기 때문에 돌파가 쉽고 평타, 궁극기, 그리고 강화 평타를 이용해서 적의 강인도를 엄청나게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디를 쓸 때 아 이거는 격파 못 시키겠다 싶을 때 갤러거로 빠르게 그 격파 상황을 조절할 수 있어요. 강인도 깎는 거에 갤러거가 기여를 했다면 우리 영사는 격파 피해 자체를 증가시켜서 이제 격파를 시켰을 때 혹은 격파 이후에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맥텍은 이제 4성의 번개, 수렵 딜러입니다. 일단 스킬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단일적을 사냥감으로 간주하고 번개 속성 피해를 가합니다. 파티원이 사냥감을 일정 횟수 공격한 후 맥택시는 사냥감에게 추가 공격을 발동할 수 있어요. 퇴장 상태에서 아군이 사냥감을 공격하면 맥택시는 다시 사냥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번 공격을 하면은 이제 9스택이 쌓이고 3스택이 까일 때마다 적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사냥감에게 추가 공격을 보니까 여러 번 공격으로 해도 한 번밖에 안 까이네요.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맥택시의 필살기는 단일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목표에게 추가 공격을 1회 발동해요. 비술 사용 후에는 은신 상태에 진입합니다. 이때 적을 공격하면 전투 시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은신 상태 진입한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액티브, 그러니까 타격형 계열의 비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하자면 타격형 계열의 비술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이제 은신 상태 진입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효과인지 따로 설명 없지만 아마 적한테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겠죠. 픽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반은 비소가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복각이 무엇일까? 인데 이제 복각에서 좀 난리가 났어요. 바로 여기 왼쪽 3명 보이시죠? 3명 복각이 한 번에 됩니다. 바로 로빈, 블랙스완, 카프카 이 3명이 동시에 복각을 하게 돼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후반에는 우리 영사와 맥텍의 전용 왕주가 후반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는 전반에만 주고 전용 광초 4성 전용 광초는 후반에 등장하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토파즈도 후반에 나타납니다. 일단 로빈부터 한번 볼게요. 로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으로만 안 올렸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허구 이벤트에서 제가 울리, 클라라, 로빈, 구현 이렇게 해서 4명 카드로 한번 플레이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만점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가지 조합을 바꿔보다가 결국에는 로빈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로벤을 빼고 스파클을 넣었더니 스파클로 바로 만점 찍었습니다. 로빈의 장점은 이제 추공 메커니즘에 맞는 화합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전 추공 메카 캐릭터를 2명을 넣고서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클로 했을 때가 더 데미지가 잘 나오더라. 보통 이제 로빈을 제대로 쓰려면은 아군의 추공 메커니즘이 내가 최소 2명 이상 아니면 3명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로빈을 제대로 쓰려면. 문제는 요즘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은 메인 딜러가 1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환정 화합캐를 이미 많이 갖고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갖고 있는데 만약 많이 갖고 있다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빈을 뽑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방금 앞에서 이미 원매도 나왔고 스파클도 나왔고 그 줄 데미지가 더 세거든요. 그 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데미지는 자기가 화합이 없다, 한정 화합이 없다 하면 로빈을 뽑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 위에라면 로빈을 뽑는 걸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스완과 카퍼카는 둘 다 지들파 메인 딜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지들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복합이에요. 전기든 바람이든 약점 속성이 하나도 맞아도 메인 딜이 가능하고 약점 속성이 맞지 않더라도 딜을 뽑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둘의 시너지가 좋아요. 전투 스킬과 궁극기로 지속 딜러를 터뜨립니다. 근데 하필 이 지속 딜이 터지는 게 이 블랙스완의 특성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다른 지속 피해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피해가 이제 바람 속성 피해로 딱 뜨는데 그게 바로 우리 블랙스완 특성 공격이거든요. 이 둘의 시너지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만약 둘 중 한 명이 있다, 그럼 무조건 다른 쪽을 뽑는 걸 추천드리는데 문제는 제가 쉽게 가차 계획은 전부 다 뉴비를 위한 겁니다. 뉴비들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뉴비는 두 개를 다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갑 사정이 여유가 1도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자기가 이제 국밥 조합이고 이제 이쁘니까 뽑고 싶겠다 하면은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뉴비분들은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다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주머니 사정이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요. 방금 전 말했듯이 비소는 좀 나와봐야 알아요. 수렵이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메커니즘에서는 수렵이 그렇게 큰 이득을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렵인 캐릭터를 뽑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 영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곽분악어라고 했죠. 곽분악어에 0까지 추가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 둘 중에 둘은 늘 챙겨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서포터들은 언제든지 국밥으로 쓸 수 있어요. 반디가 있다면 거의 뽑는 걸 추천드려요. 갤러거도 나는 나쁘지 않습니다. 4성 갤러거도 무난한 데다가 개인적으로 저는 영사 쓸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역해인 걸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현재 반디 팟 보면은 반디, 완매, 척자, 저는 여척자니까 이제 여척자를 쓰기 때문에 여척자의 갤러건데 갤러거 자리 영사가 딱 들어가면 다인 역해 팟이 바로 완성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영사를 뽑을 거고요. 일단 우리 반디팟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격파 딜에만 의존을 해야 돼요. 사실상 격파가 안 터지는 메인딜만으로 우겨넣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딜이 안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격파 딜이 가능한 상황에서 딜을 우겨넣어야 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아마 영사에 크게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토파즈 같은 경우에는 추동 발사대로 쓰이죠. 토파즈가 이제 복순이의 낙인의 대상이 된 캐릭터는 추가 공격 피해량을 받는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공격 데미지가 증가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일단 토파즈를 가장 뽑는 이유가 그 두 가지예요. 이 디버프, 추공 피해 증가시키는 디버프를 걸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제 필드에서 찾아다니는 보너스가 있는데, 일단 두 번째인 필드에서 상자를 찾는 보너스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호요 같은 경우에는 이 맵스라는 게 존재해요. 이제 공식 사이트에 맵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상자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편한 건 사실이야. 상자 찾아주는 게 편한 건 사실인데,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그냥 맵스 보고 상자 찾거든요. 그렇게 상자 개수 같은 것도 다 알려주고 위치 다 알려주고 하니까 굳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파즈가 없긴 하지만 상자 찾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가 좀 애매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인데, 이제 토파즈 같은 경우에는 낙인이 된 적한테 추가 공격 피해를 많이 줍니다. 이번에 추가 공격 캐릭터가 많이 나오니까 아마 토파즈를 내준 것 같은데, 토파즈 같은 경우는 일단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토파즈도 메인 딜러예요. 수렵입니다. 수렵에 거기다 이번에 나온 캐릭터들도 추공대 캐릭터들이 다 수렵이죠. 우리가 이미 레이시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단일 대상 상징으로는 데미지가 진짜 잘 나와요. 어미 딜러가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렵을 여러 명을 넣어서 만든 토파즈를 넣는 팟을 만든다. 토파즈 넣을 거면 차라리 거기에 화합에 한 마리 더 넣어서 딜러는 게 더 잘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굳이 토파즈를 기용해야 되나?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비소 같은 경우에는 수렵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감이 있다. 성능이 나온 뒤에 이제 괜찮아서 뽑는다고 하면은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 왜냐면 신캐니까. 신캐들은 전부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로빈, 일단 다른 화합캐가 있다면은 굳이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딜파, 카프카랑 블랙스완 둘 중 한 명이 있다면은 다른 쪽을 뽑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둘 다 없을 경우에는 지갑 사정에 따라서 걸리셔도 된다. 거기다가 이 둘은 메인 딜러이기 때문에 광추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돈이 좀 많이 깨질 것이다. 그걸 좀 감안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영사, 만약 반디가 있거나 곽분하어 중에서 한 명밖에 없다, 한 명 이하로 있다 하면은 반드시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파즈 굳이 포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번 픽업은 좀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하지만 픽업의 1순위는 무조건 꼴리는 캐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라면 반드시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캐릭 1티어 캐릭터를 반드시 뽑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도록 하겠습니다.